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토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이 28일 백악관에서 만나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동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두 정상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서 워싱턴에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 대표는 정전협정으로 미한동맹이 탄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정전 73주년을 맞아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최근 VOA가 북한 선박들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선박을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추적하는지 그 과정을 디브리핑 순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인 외교 안보 중진이었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장례 행사가 28일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고요.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아메리카 250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이 28일 백악관에서 만나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나흘째 서로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 가운데 두 정상의 회담이 휴전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집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동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두 정상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회담에서 이란 전쟁, 레바논 평화협정 추진, 아브라함 협정 확대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별도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전 이 복잡한 시기에 대담한 결단과 함께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며 이란 문제를 최우선으로 모든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란과의 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 양측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립니다. AP통신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의 협상에서 이스라엘이 소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도 일부 균열이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의 이견을 전술적 차이로 규정하며 양측이 항상 공통점을 찾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군은 협상 결렬 시 공습 재개를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최고 사령부인 하탐 알 안비아는 28일 성명에서 미국이 지난 3일간 이란의 연안 및 영해 내 선박, 상업용 선박, 유조선을 위협해왔다며 이는 영내 전쟁의 확대로 간주될 것이며 미국의 어떠한 위협이나 적대 행위도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AP통신은 27일 카타르와 파키스탄 주도의 중재단이 미국과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고 7월 초 교전으로 붕괴된 참전 휴전 합의를 복원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타임스 신문은 중재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28일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공동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내 드론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28일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인근 동부 사막 지역에서 드론 1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에르빌 인근에서는 이란 반정부 단체 시설을 겨냥한 드론 여러 기가 발사됐으며 미국 영사관 방향으로 향하던 드론도 요격됐습니다. 이스라엘군도 요르단 국경 인근에서 무인기 1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 내부에서는 또다시 시위대에 대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성을 이스파한주에서 공개 처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서 워싱턴에서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 대표는 이 정전협정으로 미한 동맹이 탄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은 27일 오전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 육해 공군과 해병대 등으로 구성된 합동군 기수단이 국기와 군기를 들고 입장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미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마이클 디솜브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정전협정이 단순히 전투를 끝낸 데 그치지 않고 미한 동맹의 출발점이자 한국 번영의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은 적대적 활동의 종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 희생으로 지켜진 지속적인 동맹의 탄생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함께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18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와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답했다며 이들의 희생은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윤형진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한국의 자유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내쉬는 모든 자유로운 숨결,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살아있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 참여한 루디 미킨스 당시 일병도 참여했습니다. 미킨스 씨는 지난 7월 4일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열린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 패트릭 핀 병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참전용사들이 기억되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항상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인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VOA에 미한 동맹이 영내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끝난 후 맺어진 미한 동맹은 엄청나게 성장해 왔습니다. 동맹 내 한국의 역할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동맹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좋은 파트너는 동맹의 이익에 실질적인 방식으로 기여하고 성장을 지원합니다. 틸러리 이사장은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다며 북한은 한국에 대해 지속적인 도발, 핵 역량 강화, 군사력 강화 등의 목표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미국과 한국 정부 대표단과 참전용사, 유족, 보훈단체, 한인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유를 지켜낸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그 헌신이 오늘날의 굳건한 미한 동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 정전 73주년을 맞아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산주의 위협이 오늘날에도 계속된다면서 자유수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한국전쟁 정전 73주년을 맞아 백악관 명의의 기념 성명을 발표하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정전 이후 73년이 흘렀지만 그들의 영웅적 행위는 미국 정신의 탁월한 강인함을 증명하는 영원한 증거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38선을 넘어 한국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미국이 22개 나라 연합을 이끌고 침략에 맞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8개월간의 혹독한 전쟁에서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은 북한군과 중공군의 맹렬한 공격에 맞서 전선을 사수하며 불굴의 용기를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에서 3만 2천 명 이상의 미군이 전사하고 9만 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수천 명이 포로로 잡히는 등 총 13만 5천 명 이상이 전사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153명의 장병이 미국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았으며 그중 100명 이상이 사후에 수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의 미한 동맹에 대해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과 대한민국은 공동의 희생으로 단련된 굳건한 동맹으로 뭉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유대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의 기둥이자 아시아 전역의 동맹국들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전쟁 당시의 공산주의 위협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를 정복하려 했던 공산주의 야망이 이번에는 서방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공산주의는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적이며 우리 행정부는 흔들림 없는 힘으로 이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새겨진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조국에 헌신하고 수많은 한국 국민에게 자유와 주권이라는 값진 선물을 선사한 미국 참전용사들에게 거듭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은 1995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헌정식과 함께 공식 기념일로 선포한 이후 매년 7월 27일 대통령 포고문 형식으로 기려지고 있습니다. 연방 공휴일은 아니지만 매년 이날 워싱턴 내셔널몰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는 정전 기념일을 앞두고 지난 22일에 의회 의사당 캐넌하우스 오피스 빌딩에서 제19회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의미를 되새기며 확고한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정전협정이 한반도 평화의 토대가 되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27일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비록 평화조약은 아니지만 정전협정은 지난 73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틀을 제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유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함께 희생한 유엔군 사령부 소속 22개 나라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들의 유산은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확고한 헌신과 흔들림 없는 경계, 신뢰할 수 있는 대비태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며 준비태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서명으로 중단됐습니다. 미국은 1995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개장과 함께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협정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상원이 하원을 통과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겨냥한 별도의 제재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하원을 통과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겨냥한 별도 제재 조항이 담겼습니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북한산 무기와 물자를 이전하거나 판매 중개한 제3국의 개인과 단체, 금융기관입니다. 제재가 부과되면 미국 안에 있는 자산과 재산이 동결됩니다. 비자 발급이 금지되고 미국 입국도 막힙니다. 이미 발급된 비자도 취소됩니다. 또 국제금융기구가 제재 대상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미국 측 대표가 반대표를 던지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지원 활동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해 파견된 북한군의 규모와 사상자 수, 이들이 전장에 미친 영향이 담겨야 합니다. 예외와 유예 조항도 담겼습니다. 농산물과 식량,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거래에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멈췄다고 대통령이 의회에 확인하면 제재를 종료할 수 있고, 러시아가 다시 전쟁을 시작하면 즉시 제재를 되살려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4일 하원에서 찬성 226대 반대 195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존티훈 상원 공화당 대표가 상원 심의 일정에 올림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20일 상원 본회의 안건 목록에 올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